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김문수라고 하는요, 이 정치인의 최대 장점이 이제 무엇인지 이번에 극명하게 공개가 됐습니다. 김문수를 그동안 몰랐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름 정도 알고 경기지사 했다. 뭐 이런 정도는 알지만, 그리고 애국 운동도 뭐 열심히 했다. 그런 정도는 알지만 이분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김문수의 최대 강점은 김문수 자신이거든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리기만 하면은 그냥 게임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알리는 게 그동안 수십 년 정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의 미스테리입니다. 이러니 지금 대선 주자급 정치인들 중에 김문수 같은 그런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내세울 과거가 없어. 그냥 공부 잘했다는 것밖에 없어 전부. 뭐 있습니까? 서사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나마도 이재명이가 그 동네에서 먹힌 이유 중에 한 개가 그 서사 때문이거든요. 소년공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뭐 개친의 용 뭐 그런 어떤 분위기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또 뭐 사법고시 또 패스하고 뭐 그 과정이죠. 약간의 또 인권 변호사 활동도 했고 정규 학교 수업을 거의 못 받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이 전부 검정고시로 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쨌거나 거기서는 이야기가 좀 됩니다. 이재명이가 어쨌거나 그게 있으니까 이제 저런 과정을 거쳐서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 방법 이런 것도 동원이 됐을 겁니다. 일단 그건 그런데 김문수라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이제 파도 미담이 나오잖아요. 그야말로 엄청난 업적과 인품과 그리고 정직성, 도덕성, 청렴성 거기에 더해 용기 그야말로 이런 용기가 다시 없습니다. 추상 같은 면모가 있는가 하면 따스한 그런 인자한 그런 면모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성자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와 이렇게 많은 족적 개인의 서사를 갖고 있는 이재명의 서사는 순수히 개인적인 것이지만 이 김문수의 서사는 국가적 차원의 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걸어왔던 길 자체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같이 움직였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제가 시리즈로 김문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미담을 몇 개 소개했습니까? 와 정말 파도 미담 너무도 많습니다. 보통 사람은 미담 시리즈 할 것도 없어요. 한 번 이야기하면 끝이지.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 근데 김문수 이분은 막 해도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야말로.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것까지도 있었죠. 2015년 8월 18일 음성꽃동네 충청북도에 있죠. 김문수는 자원봉사 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 늘 낮은 곳에서 헌신한 그의 삶을 보여준다. 삼선 국회의원, 재선 도지사 퇴임 후 그는 곧장 자원봉사에 나섰다. 2박 3일로 시작된 일정은 한 달로 이어졌다. 오웅진 신부와 관계자들은 감탄했다.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김문수. 이런 사례가 한두 개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십 수백 뭐 도대체 끝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마르지 않는 미담의 화수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또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 김문수의 날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죠. 보도 나간 게 뉴스 나간 게 무려 15년 전입니다. 2010년 10월에 나갔던 기사거든요. 미국에 김문수의 날 생겼다. 캘리포니아 글렌데일시 선포. 글렌데일이라고 그 LA 그 인근에 이런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한 30여만 되는 데죠. 여기서 선언문에는 김문수의 날 지정 이유 7가지가 자세히 적혀 있다. 학창 시절, 청년기, 국회의원, 도지사 시절을 거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생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과 경기도 발전에 노력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글렌데일 시의 시장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당시 이제 경기지사였던 김문수 도지사를 만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가고 나서 그 글렌데일 시에 김문수의 날을 제정했다. 자, 글렌데일 시에 김문수의 날을 기념일로 한 이유 7가지를 알려달라.
2010년 9월 30일 현지 시간입니다. 미국 글렌데일시는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를 기려 김문수의 날을 지정했다. 이는 특정 인물에게 기념일을 지정한 첫 사례였다. 글렌데일시가 김문수의 날을 지정한 7가지 이유는 선언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의 생애에 걸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구체적인 7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요 7가지를 보게 되면요, 그야말로 초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웬만한 정치인은 김문수 앞에 가면요, 들이댈 게 없어요. 말 몇 마디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재명은요, 막판에 다 잡은 대통령 자리를 놓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 김문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갔으면 저는 게임 자체가 안 된다고 봐요.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너무도 털 게 많아요. 전부. 그 유력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울 수 있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털리는 존재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네거티브를 견디지 못해요. 그렇다고 뭐 상대를 향해서 네거티브 하면 이재명이가 주저앉기는 합니까? 이재명은 네거티브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한 인간의 족적을 갖고 서사를 갖고 덮어버려야 돼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밖에 없습니다. TV 토론에서 이재명을 조금 공격한다 해서 이재명도 만만치 않습니다. TV 토론에서 그냥 무력하게 당할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TV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해보면 알겠습니다만 곤란한 질문 받으면 회피하면 그만이야.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만이고. 그래서 거기서는 판가름이 안 납니다. 어차피.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 보따리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진실하냐, 얼마나 내용이 알찼냐 이걸 갖고 상대를 해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만이 이재명의 저 이야기 전체를 다 상쇄시키고도 이만큼 남을 수 있는 거대한 존재다. 그래서 뭐 초인이다, 성자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레전드다, 전설이다. 자, 글렌데일 씨가 김문수의 날을 제정한 이유 1. 학창 시절의 노력. 그야말로 여기도 이제 개천용이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창 시절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간 거죠. 경북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 그야말로 KS 라인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가 예전에는 KS 라인이라고 합니다. 경기고, 경북고, 경남고 여기죠. 그리고 서울대 이제 이게 KS 라인 아닙니까? 거기를 이렇게 뚫은 인물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벌써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을 반대하면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으로부터 무기 증강을 받았는데 공부를 워낙 잘하니까 학교에서도 선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서울대 상대 경영학과에 들어갔었죠. 그야말로 머리도 비상한 겁니다. 예. 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창 시절 최선을 다했다. 정말 떡잎부터 달랐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김문수 이분의 성향, 스타일을요, 약간 반골 기질이 있다라고 봐요. 반골 기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피 속에 뜨거운 뭐가 있다. 혁명가의 피, 풍문화의 피를 갖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좌파 쪽에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좌파는요, 혁명가의 좌파적 기질입니다. 소위 마르크스 레닌 같은 그런 어떤 사상을 갖고 대한민국을 혁명으로 이렇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인물이죠. 사회주의 혁명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사상적으로 대전환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완전히 그때 그 생각이 자신이 어떤 오류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야말로 대각성을 통해서 지금은 가장 선명한 우파가 되어 있죠. 심지어는 반대파들로부터 요즘은 뭐 그냥 극우로 지금 불립니다. 근데 극우는 절대 아니에요. 김문수가 우파의 정통입니다.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교과서 같은 존재다라고 보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오른쪽에 가면은 극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한동훈이 요즘 국민의힘에 있는 주력들을 향해서 극우다라고 난리를 치던데 정말 한동훈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이야기를 하고 그냥 쉽게 끝낼 수도 있지만 한마디만 한다 그러면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거나 뭐 못 되거나 둘 중에 한 개겠죠. 김문수가 대통령이 못 된다는 것은 이재명이가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재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차기 주자가 과연 가능하냐? 차기 대선이 열릴 것이냐? 이런 것은 둘째 치고 말이죠. 결국 중심이 될 인물로 뭐 한동훈계에서는 뭐 한동훈을 내세우려고 하겠죠. 뭐 한동훈도 어쨌거나 거론이 될 겁니다. 배신자 프레임을 갖고는 있어도 어쨌거나 한동훈의 하나의 축을 만들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축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친윤에서 내세울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마땅히
아마 안철수가 친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헌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상당히 클래스 있는 정치인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 안철수가 있고요. 근데 그 두 사람으로도 뭔가 이렇게 이 성이 차지 않잖아요. 그 남은 한 자리를 누군가 채울 텐데 이준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봐서는. 이준석 저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보게 되면 이번 대선을 마치고 나면 이준석은 엄청나게 몸집이 볼륨이 커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을 능가할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에 만일에 친윤들이 이준석하고 전략적으로 진짜 손을 잡아버리면은 나중에 최대 세력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3자가 있고 그 밖에 플러스 알파 변수들이 일부 있겠죠. 박지원이 같은 경우는 홍준표가 당권을 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하나의 변수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나경원, 윤상현 이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안 되면 당권을 생각할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 계보라든가 자기 계파라든가 뭐 이렇게 파벌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닙니다. 누리 PD의 방송을 열심히 들었던 분이라면 와 그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김문수 이분은요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에 속한 적이 없습니다. 이 소위 보수 정치인이 되고 나서부터 비주류냐? 비주류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는 겁니다.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고 아웃사이더입니다. 아웃사이더. 이쪽도 아니고 저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유인일 수도 있고 독립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는데 그 아웃사이더가 이번에 이런 식으로 엄청난 일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자, 계속 나갑니다. 제가 이 제 영상을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만 싹 이렇게 전달하고 끝내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왜 김문수의 나를 제정했느냐. 청년기의 노력. 청년기에도 성실하게 노력한 점. 학창 시절, 대학 시절 제적을 두 번이나 당했죠. 그런 것을 이제 인정했다. 민주화 운동일 수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신의 소신과 이념, 뭐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불살랐던 인물이죠. 세 번째, 국회의원 시절의 노력.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점. 소사에서 박지원하고 붙어가지고 무명의 신인 김문수가 박지원이라고 하는 상당히 알려진 김대중의 핵심 측근하고 대결해가지고 부천 소사하면 그게 완전 저쪽 텃밭인데 거기서 승리합니다. 처음에는 지지율이 3위였대요. 거기서. 나중에 선거일 막판 3일 앞두고 지지율 조사에서 1위로 올라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당선이 됐고 내리 3선을 했죠. 그 부천 소사에서요. 이부망천이란 말이 있죠. 이혼하면 부천, 망하면 인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부천이라고 하는 곳이 그런 어떤 평가를 받던 곳인데 김문수가 국회의원이 되고 내리 3선을 하면서 부천이 굉장히 좋아졌죠. 자, 4. 도지사 시절의 노력.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발전에 힘쓴 점. 이거는 뭐 이루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저도 방송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보여드리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것이죠. 이재명도 경기지사를 했고 성남시장을 했잖아요. 너무도 비교가 됩니다. 오른쪽에 이재명, 왼쪽에 김문수입니다. 비교 불가, 게임이 안 됩니다. 예. 여기는 엄청난 거대한 족적과 업적이 있습니다. 김문수는요. 여기도 지금 다 지금 적혀 있지도 않아요. 요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2배 정도 더 많은 어떤 글자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야말로 업적의 끝판왕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담의 끝판왕, 미담의 화수분, 업적의 화수분, 업적의 끝판왕, 뭐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국정 교수가 극찬한 중증외상센터, 이것도 김문수의 작품.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세웠다 그러죠. 그리고 김연아를 발굴하고 김연아를 세계적 스타로 만든 인물. 그리고 장미란을 또 그렇게 엄청나게 또 후원했고 박지성이라고 하는 세계적 어떤 축구 스타를 또 이렇게 후원하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인물. 그게 다 이제 김문수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거목이 사람을 키운다. 자, 여기 보면 수없이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또 하게 되면 계속 이제 중원 부원이 되는 것으로 보여서 넘어갈게요. 엄청난 업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 뭐 백현동 더 개발, 위례 신도시 전부 논란이 된 재판장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는 그런 이슈만 가득합니다. 지역 화폐 발행, 퍼주기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죠. 비교 불가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이재명에게 최대의 천적, 가장 무서운 상대가 김문수인 겁니다. 자, 도지사 시절의 노력, 경기도지사로서 경기도 발전에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또 성과도 혁혁합니다. 자, 평생의 최선, 평생을 통해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 점이다. 이런 분을 다시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에 대해서 잘 모르던 사람들 단순히 김문순대 정도로 알고 있다가 소방관 그 이야기 때문에요. 와,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뭐 극적 대반전이 거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문수의 지지율 상승은 이게 제일 큽니다. 이걸 보고 지지율이 지금 결집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자 신이 난 이 보수 지지층들이 전부 결집하고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감이 생긴 거죠. 어샤샤 하면 되겠다. 지금 지지율이 지금 엄청난 반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한 점 그야말로 엄청난 공헌을 했죠. 경기도 발전에 기여, 경기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이러한 이유들은 김문수 지사가 학창 시절부터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과 경기도 발전에 헌신한 노력을 글렌데일 시에서 높이 평가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글렌데일 시장 아라 나자리아는 김포시와의 자매 결연 체결식에서 김문수 지사를 만나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자, 뭐 여러 가지 김문수 후보 이야기 중에 오늘은 이런 것을 갖고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그야말로 좀 파면 팔수록 놀라움과 감동입니다. 경의라는 단어, 외경심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기는 인물이죠. 자, 청렴, 청빈 이것도 어마어마한 이야기인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 어마어마한 업적까지 있고 이게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류도 아니고 비주류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도 이걸 크게 부각을 안 시켜준 거고 언론계에서도 소홀하게 대접했던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나이가 들었지만 낭중지축 결국은 빛을 보고 있고 이재명이라는 저 어떻게 보면요 요물 아닙니까? 저 요물을 잡기 위해서 김문수라는 카드를 하늘이 안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